내 이름은 박준호, 올해 60이다. 1978년 서울 명진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40년이 흘렀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줄곧 우리 반 친구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스러워했다. 김철민은 대기업 회장이 되었고, 이영수는 의사가 되었으며, 최순희는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은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40주년 동창회를 준비하겠다고 자원한 것은 나였다. 반장이었던 나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김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들었고, 실제로 몇 년 전 경제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본 기억이 있었다. 여보세요? 철민아, 나 준호야. 아, 준호야.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40주년 동창회 하려고 하는데 꼭 와야 해. 내가 없으면 동창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미안해.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요즘 상황이. 무슨 소리야? 너 회장님 아니야? 바쁘다고 해도 하루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잖아.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냥 다음 기회에. 그는 성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바라보았다. 철민이가 왜 그럴까? 혹시 내가 신뢰되는 말을 했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영수에게 전화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영수야, 나 준호야. 동창회 얘기 들었지? 아, 들었어. 그런데 나는 못 갈 것 같아. 왜? 의사면 시간 조절이 가능하잖아. 그게 요즘 너무 바빠서. 병원 일이 그렇게 바빠? 하루 쉬면 안 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역시나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다. 최순희 선생님께도 연락했다. 그녀는 우리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고 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순이야, 나 준호야. 어머,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네. 응, 동창회 하려고 연락드렸어. 교장 선생님이 오셔야 분위기가 살지. 교장이라니. 그건, 나는 정말 못 갈 것 같아.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몸이 안 좋아? 뭐가 문제야? 아니야, 큰 건 아니고 그냥 다음에 만나자. 48명의 졸업생 중에서 결국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은 12명 뿐이었다. 나는 이상했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더 오고 싶어 할 텐데 왜 모두들 피하려고 하는 걸까? 드디어 동창회 당일이 되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다. 명진고 78학번 40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도 걸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48명 중 12명만 온다니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오후 6시 약속 시간이 되자 하나둘씩 동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모두들 어색해 보였고 예전처럼 반가워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이철수였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다. 나는 그를 대기업 부회장으로 알고 있었다. 철수야. 오랜만이야. 준호야. 응, 오랜만이다. 우리는 껴안으며 반가워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보였다.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도착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다. 40년 만에 만난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원형 테이블에 12명이 앉았다. 나는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했다. 자, 그럼 근황부터 얘기해볼까? 철수부터 시작해. 이철수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명 정도 되고, 순간 다른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 철수야, 너 대기업 부회장 아니었어?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철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그게 사실은 그때였다. 갑자기 연회장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를 바라봤다. 혹시 다른 행사장으로 잘못 온 사람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영수예요. 우리 모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영수? 의사 김영수? 영수야? 진짜 너야? 네, 저예요. 늦어서 죄송해요. 한 친구가 당황하며 물었다. 그런데 왜 그 옷을 입고? 김영수가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아, 이거요? 일하다가 바로 왔거든요. 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에요.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의사 김영수는 어디 갔을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다. 자, 그럼 술 한잔하면서 편하게 얘기해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딱딱하면 안 되잖아요. 술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리고 첫 번째 진실이 터져 나왔다. 이철수가 소주 한 잔을 들이키더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사실 저 대기업 부회장 아니에요. 뭐? 10년 전에 회사 망했어요. 지금은 작은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커피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충격받았다. 그럼 신문에 나온 건 동명이인이었어요. 저도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차마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 얼마나 자신감 없던 애였는지. 처음으로 사람들이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럼 의대는 들어갔어요. 하지만 1학년 때 그만뒀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어머니 혼자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후로 계속 철물점 일을 했어요. 처음엔 아르바이트였는데 나중에는 아예 인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의사가 되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의사라고 부르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연회장 안이 숙연해졌다.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이때 동창회 간사를 맡았던 정미숙이 손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20년 전 첫 동창회 준비할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때 인터넷으로 동창들 소식을 찾아보다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우리 친구들 것으로 착각해서 명단을 만들었어요. 김영수 의사, 이철수 부회장, 최순희 교장. 다 동명이인들이었는데 제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는 모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20년 동안 네, 서로 다른 사람으로 알고 지낸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철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부회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랬구나. 나는 왜 그러나 했는데 김영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동네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최순희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저는 20년 동안 동창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이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교장 선생님 아니에요? 최순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20년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어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그때 아이들이 아직 어렸거든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일을 해야 했는데 학벌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설거지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끄러웠어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 하던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저를 교장이라고 소문을 내더라고요. 아마 정미숙 언니가 잘못 알려준 정보 때문일 거예요. 정미숙이 더욱 미안해했다. 처음엔 정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주었어요. 그런 시선을 받아본 게 너무 오래되어서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래서 동창회를 피했어요. 오면 들통날 테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없었어요. 최순희의 고백이 마치 신호탄이 된 것 같았다. 이제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병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첫 판사 아니에요. 법원에서 일하긴 하는데 청소부예요. 20년째 법원 청소하고 있어요. 또 다른 충격이었다. 사법고시는? 떨어졌어요. 3번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법원에서라도 일하자 싶어서 청소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20년이 지나더라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매일 법정을 청소하면서 언젠가는 저기 앉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윤미경도 손을 들었다. 저도요. 간호사가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간호대학은? 중퇴했어요. 실습을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피를 보면 기절하거든요. 간호사가 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포기했어요. 장성민도 고개를 숙였다. 저는 교수가 아니라 학원에서 야간 경비 일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했는데 취업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 벌써 15년째예요. 하나씩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20년 동안 알고 있던 성공 스토리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때였다. 연 회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정말 초라한 차림의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운동화도 해진 상태였다. 우리는 모두 그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설마 민호야? 네, 저 송민호예요. 송민호.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어려웠던 친구였다. 그는 늘 위축되어 있었고 졸업 후에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연락처도 찾을 수 없어서 초대 명단에 넣지 못했던 친구였다. 어떻게 알고 왔어? 아, 동네에서 현수막 봤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둘러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다들 그런 표정이세요?
제가 오면 안 됐나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반가워서 그래. 앉아, 앉아. 민호가 자리에 앉아 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민호야,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저요?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직업은?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회사는 어디? 그냥 작은 IT 회사예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 이때 이철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잠깐, 혹시 드림테크라는 회사야? 민호가 놀랐다. 어? 어떻게 아세요? 설마 내가 그 회사 사장이야? 민호가 당황했다. 사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드림테크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고 있는 IT 기업이었다. 스마트폰 앱 개발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들었다. 민호야, 진짜야? 내가 그 회사를 창업한 지 10년 됐어요. 처음엔 정말 작게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서 조금씩 커졌어요. 김영수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직원이 몇 명이나 돼? 지금 250명 정도요? 우리는 모두 기절할 뻔했다. 민호가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무슨 소리야? 250명 직원을 둔 회사 사장인데 사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놀라웠다. 그런데 민호야,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고등학교 때가 저에게는 전환점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잖아요. 그때 철수가 저한테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이철수가 깜짝 놀랐다. 내가? 언제? 방과 후에요. 다른 애들은 학원 가고 저는 학원비가 없어서 혼자 있을 때 철수가 남아서 저한테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이철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영수는 과학을 가르쳐 줬고요. 김영수도 놀랐다. 내가? 네, 화학 실험할 때마다 저 혼자 못 따라가면 영수가 도와줬어요.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순이 누나는 국어 숙제 검사해주고 미숙이 누나는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도와주고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당황했다. 그런 일들이 있었나?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민호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게 제 회사의 철학이에요. 회사 철학? 네. 저희 회사는 매년 수익의 30%를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해요. 특히 가난한 아이들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감동받았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늘 말해요.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모두 숙연해졌다.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저 사실 오늘 오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왜? 여러분이 다 성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회장님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이 끼어도 될까 싶었어요. 우리는 모두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시네요.
평범하다니.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아요. 진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요. 민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다들 저보다 똑똑하고 잘 사는 집 아이들이고. 하지만 오늘 보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힘들게 살아오셨네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런데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신 거잖아요. 이때 최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순이 누나가 뭘 그러세요? 제가 더 고마워요. 20년 동안 정말 부끄러웠어요. 설거지하는 제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싶어서.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실망하기는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다고? 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시면서 대학까지 보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최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물론이에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누나는 벌써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이때 이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카페 망할 뻔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순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니 정말 대단하다. 김영수도 말했다. 저도요. 의사 못 된 게 평생 한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뭔데? 진실하게 사는 거요.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 강병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판사 못 된 게 부끄러웠는데 오늘 보니까 법원에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따뜻해지자 다른 친구들도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한정수가 입을 열었다. 저는 사실 5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암이라고? 위암이었어요. 3기였는데 정말 죽을 뻔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은 괜찮아? 네, 다행히 완치됐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정수가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번엔 박영희가 손을 들었다. 저도 털어놓을 얘기가 있어요. 뭔데? 저는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들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는데 그때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고 생계 꾸려나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서 동창회도 못 나왔어요. 다들 행복하게 사시는데 저 혼자 이혼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민호가 따뜻하게 말했다. 누나, 전혀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하세요. 대단하다고? 네. 혼자서 아이 키우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박영희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실을 알고 난 후가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정미숙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 실수 때문에 20년 동안 오해하고 지내게 해서. 이철수가 손을 흔들었다. 미수가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고마워. 고맙다고? 네.
만약 처음부터 진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각자 체면 차리느라 겉핥기식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김영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늘처럼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정말 오랜만이에요. 최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20년 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니. 그때 민호가 갑자기 일어났다. 잠깐만요, 여러분. 뭔데? 민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졸업 앨범이었다. 이거 가져왔어요. 혹시 보고 싶으실까 해서. 우리는 모두 환호했다. 어머, 이거 정말 오랜만이다. 졸업 앨범을 펼치자 18세의 우리 모습이 나타났다. 모두들 어린 얼굴로 웃고 있었다. 어머,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준호야, 너 머리 스타일 봐. 미숙이는 진짜 바뀐 게 없네. 우리는 사진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마치 18세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앨범을 넘기다가 갑자기 최순이가 멈췄다. 어? 이거 뭐야?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분명 누군가 나중에 붙인 것 같았다. 민호가 당황했다. 아, 그거. 사실은. 뭔데? 제가 몰래 썼어요. 민호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적어뒀어요. 우리는 호기심에 그 메모들을 읽기 시작했다. 철수에게 수학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덕분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영수에게 과학 실험 때마다 도와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과학이 재밌어졌어. 순이에게 국어 숙제 봐줘서 고마워. 내가 칭찬해줄 때가 제일 기뻤어. 미숙이에게 영어 단어 외우게 도와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영어를 좋아하게 됐어.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민호야, 우리가 이런 도움을 줬었나? 네.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이철수가 울먹였다. 나는 내가 실패작인 줄만 알았는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구나. 김영수도 눈물을 흘렸다. 나도 의사가 되지 못해서 평생 자책했는데 민호에게는 의미 있는 일을 했었구나.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공? 네, 진짜 성공 말이에요. 민호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철수 형은 회사가 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카페를 열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성공 아닌가요? 이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영수 형은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성공이에요. 김영수가 눈물을 닦았다. 순이 누나는 혼자서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세요? 내 아이들이? 네,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최순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 민호가 계속했다. 병철이 형은 20년 동안 법원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판사가 되지 못했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법정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신 거잖아요. 강병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이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가 되지 못했지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숭고한 일이에요. 윤미경이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어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때 연회장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다. 저기.
김 선생님 아니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던 83세 김정호 선생님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다. 선생님,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군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민호가 연락했어요. 동창회 한다고. 우리는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선생님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김 선생님이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다들 늙었군요. 선생님도 많이 늙으셨어요. 우리는 웃으며 선생님을 가운데 자리에 모셨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다들 울고 있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선생님, 긴 이야기예요. 우리는 선생님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설명드렸다. 20년간의 오해, 진실의 발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까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여러분과는 달라서.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셨네요. 저희가요? 그럼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진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선생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제가 4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여러분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 정말 드물었어요. 우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렸다.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공의 기준이요? 세상은 돈과 명예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진짜 성공은 따로 있어요. 선생님이 민호를 바라보셨다. 민호야, 내가 성공한 이유를 알까? 저요? 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아서 성공한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셨어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어떻게요? 철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보여줬고, 영수는 꿈을 포기했어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순이는 혼자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병철이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오늘 서로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위로해줬어요. 그게 가장 큰 성공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후 우리는 모두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여러분, 제안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만나면 어떨까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리고 민호가 말을 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회사에서 여러분께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어요. 일자리? 네. 각자의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요. 민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철수 형은 카페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 회사 구내식당 관리를 맡아주시고, 영수 형은 철물점 경험으로 시설관리팀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다. 순이 누나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도와주시고, 병철이 형은 법무팀에서 계약서 검토 업무를 맡아주세요. 정말 괜찮겠어? 물론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험 많고 인성 좋은 분들이야말로 저희가 찾던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모두들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이철수가 말했다. 사실 카페 운영하면서 늘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직장인들을 위한 힐링 카페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럼 저희 회사 1층에 카페를 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투자할게요.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세요. 형처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해주는 위로가 가장 진짜거든요. 김영수도 눈을 반짝였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뭔데? 동네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저처럼 가난해서 학원 못 가는 아이들에게. 민호가 박수를 쳤다. 완벽해요. 저희 회사에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수 형이 총괄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순이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설거지 20년 하면서 늘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싶다고. 누나, 그것도 해봐요. 저희 회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원할게요.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헤어지기 아까웠다. 40년 만에 진짜 친구들을 만났는데 벌써 헤어진다니. 김 선생님이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진짜 졸업식이네요. 진짜 졸업식이요? 40년 전에는 학교만 졸업했지만 오늘은 거짓된 자신으로부터 졸업하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진짜 자신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늙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줘서. 선물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게 선생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쉬운 이별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만날 약속을 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서로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40년 만에 진짜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더 고마워, 민호야. 앞으로는 자주 만나요.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모두 손을 맞잡았다. 40년 전 18세 때와는 다른 손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진실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했다. 이철수는 민호의 회사 1층에 힐링 카페를 열었다. 매일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위로받고 간다. 김영수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과학의 재미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의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모두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다. 최순이는 무료 급식소 따뜻한 밥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가 20년 동안 설거지하면서 익힌 실력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강병철은 민호 회사의 법무팀장이 되었다. 20년 동안 법원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법적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민호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은 모두 그를 사장님이 아닌 민호 형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만난다. 이철수의 카페에서 모여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진실하다. 더 이상 성공을 가장할 필요도 실패를 숨길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 나는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40년 만에 동창회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성공 스토리보다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었고 따뜻함이었고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다. 그리고 그 여행을 함께할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명진고 78학번 3반 동창들의 깨달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